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제13, 16까지 따랬죠. 초동목립. 초동목립 뭐야 이게? 초동도 나무꾼이고 목립도 목동을 말하는 거예요. 목동. 우리가 초립동이라고 해야 하네요. 초립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초동목립이 그 목동을 말하는 거예요. 초립동 아이들. 초립동과 선담, 희롱 누구랑 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동들과 희롱했다는 얘기요. 누구랑? 경어가 초립동과 뭐였어? 선담 희롱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초립동하고 장난을 한 게 아니라 선담했다는 얘기예요. 선담. 그래요, 안 그래요? 초립동과 뭐였다? 선담했다. 이게 바로 선지법문이요. 어린애들한테 해야 하네요. 또 이거 선지법문이, 이 선지법문이 초립동 이것도 뭐야? 쌍매지, 쌍매. 쌍매야 아니야? 돼지개 두드려 맞아? 또 쌍매를 벌려고 경어선사가 쌍매를 또 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 직접 가서 이 자리 가봤어. 놀라워. 마정령. 지금은 여기가 마령면이라 그래. 마령면. 옛날에는 마정령. 고개령자거든. 놀랍더라고. 에이, 이거를 왜 가게 됐냐? 내가 이거를 읽고 말해줄게. 내가 이 경어선사 하다가 이 심장이 쫄득쫄득. 어느 날 경어는 마정령 밑에 있는 이 정자가 정수리 정자에다가 고개령자야. 마자는 말마자고 별것도 아니야. 그러고 있더라고.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경어는 마정령 밑에 나무꾼 아이들이 때를 지어 노는 것을 보고 묻기를, 얘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아니까 걔들이 당연히 모릅니다 라고 했겠지.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보느냐? 그러니까 예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게요? 너희들이 이미 나를 모른다고 했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보느냐 이런 얘기야. 너희들이 이미 나를 모르면서 어떻게 나를 보느냐 라고 하면서 주장자를 내어주고, 너희들이 만일, 근데 왜 더워? 아이씨 더워. 아이씨 열이 그냥 확 올라오네. 너희들이 만일 이 주장자로 나를 치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잣값을 많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라? 돼지게 두드러 패라. 경어선사는 그 경어 선봉준 그 울분을, 속상함을 그냥 아까는 뭐 보리 탄다자 보리 명석으로 둘들 말아서 돼지게 두드러 맞거나 안악내 뻑뻑해가지고 애들한테 가가 또 시비를 거는 거야 지금. 애들한테 줄 것이다 하자. 그 가운데 이거 우리 경어 연극으로도 내가 했었거든. 연극에도 이거 치는 거다. 그 가운데 영리한 아이가 앞으로 나와서 참말입니까? 누가 때리고 그거 준다고 하고 주장자로 경어를 가차없이 내리치자 경어는 말했다. 나를 쳐라. 나를 얼마나 또 나와? 가랑비야 내 얼굴을 더
거세게 쳐라 하니 다시 한번 더 세차게 내려치거늘 경호가 말하기를 어찌 나를 치지 않느냐. 만일 나를 친다면,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여기서 너희들은 어찌 나를 치지 않느냐. 어떤 나? 어떤 나? 치고 있는데 지금 안 친다고 뭐라고 하잖아. 어떤 나? 너희들은 나를 왜 치지 않느냐. 어떤 나? 예. 참나를 쳐라 이 얘기야. 니네들이 보고 있는 나는 가짜나. 왜? 경호는 목숨 끊어지면 끝이야? 너희들은 왜 나를 치지 않느냐. 나를 매우 쳐라. 못 쳐. 너희들이 나를 왜 치지 않느냐. 만일 너희들이 나를 친다면 나를 친다면 너희들은 뭐도 칠 수 있다. 부처도 칠 수 있고 조사도 치고 삼세 재불과 역대 조사와 내지 천하 노화. 이거 교사작 한 말이잖아. 지나면 순서도 똑같아. 스님! 내가 이제 스님의 속을 다 깨뚫어요. 똑같아. 순서 지금 똑같아 안 똑같아. 역대 조사 삼세 재불 내지 천하 노화상을 한 방망이로 다 치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왜?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야? 너희들이 진짜 나를 칠 수 있다면, 참나를 칠 수 있다면 뭐를 칠 수 있다? 부처, 조사, 역대조사, 천하, 선지식, 노화상. 다 이게 하나다 아니다. 다 하나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이것이 왜 하나가 될 수 있죠? 부처, 조사, 역대조사, 천하, 노화상이 다 칠 수 있어. 나를 친다면 다 칠 수 있잖아. 그러면 뭐 때문에? 이게 다 하나를 다 칠 수 있다는 거 어디에서 나와요? 분별심이 이리 안 와. 이리 안 와. 똑같은 말을 내가 반복하랴? 놓치지 말라. 그래서 분별심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가 참나라니까. 항상 똑같아 답은. 그래. 어떠한 문장을 들이대도 그게 정확하게 살아있으면 정확하게 바로 대답을 했었다 이 말이야. 그래야 역대조사 분별. 만약에 어떤 자가 지금 내 말을 듣고 있으면서 어이구 역대조사 선지식 뭐래요 여기 노화상 그 부처님이 어떻게 똑같아 안 똑같지라고 한다면 그 자는 같다니까. 철저하게 같아야지. 요거에 따라오다가 끌려와갖고 내 말소리에 끌려오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천하의 역대조사 삼세 재불이 다 한방망이야? 한 쾌야 전부 다. 왜? 뭐를 안다면? 나를 안다면. 너희들은 어찌 나를 치지 않느냐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 이야기가 그 마정령인데 이 마정령이 어디에 있냐면 내가 이 이야기의 진원지를 그 자리를 찾으러 갔어요. 놀라움이지. 어디에 있냐면 거기 가는 길에 있어. 그 전주에서 그러니까 여기 전주에서 가야 돼.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 이 마정령 고개를 넘어가는데 그 고금당 있지. 고금당 지난 마이산 그 고금당에서 전주를 가려면 이 길 하나야. 이 마정령 고개를 넘지 않고서는 절대로 전주로 통하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허선사는 왜 이 마정령 고개를 갔냐? 그 이유가 뭐야? 고금당에 숨어 있었다는 증거라니까 이게. 그냥 거기 아니면은 다른 뚫을 길이 없어요. 뭐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가니까 딱 마정령이라고 아니 마령면이라고 써있어. 그래서 내가 내려가지고 물어봤어. 여기 혹시 이게 옛날에는 혹시 마령면 아니냐. 그러니까 마령면이었대. 옛날에는 마정령이고 지금은 마령면이야. 놀라운 일이지? 놀라워 안 놀라워? 놀라워. 마정령.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마정령에 가서 누구를 만나? 응? 마정령에 가서 누구를 만나? 응? 그 정자가 무슨 정자더라? 고개 정자가 아니죠. 고개 정자죠. 그 밑에 정 그게 붙어 있어. 정수리 정. 하나. 그래서 마정령이야 거기가.
고계령자야, 고계령자. 그래서 에이 그 거기를 갔는데 그 고개에 딱 올라가는 순간에 그냥 그 기운이 뭐라 그럴까? 그냥 이게 싸늘한 기운이 오더라고. 아, 여기구나. 갔다가 차를 세웠지. 근데 거기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요리 전주 가는 길이래. 근데 거기서 전주 가는 길은 그거 하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그 고금당일 내려와서 전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마정령을 걸쳐야 돼. 안 거치고는 가는 길이 없어. 그래서 아마 이 마정령 고개에서 경호선사가 그 전옥년을 만나고 내려오다가 속상해서 그 쌍매를 또 벌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정령의 말에서 지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이게 그래서 이 김태읍이 뭐라고 말해요? 김태읍이 선담희롱이라고 해야 하네요. 선담은 선지법문을 하시고 있는데 희롱은 누구를 희롱하고 있어 지금? 어린아이들과 목동들과 그래야 안 그래요? 초동목립과 그 지금 희롱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이게 숫자로 나오나 보다. 이게 수립할 숫자구나. 목수. 화포패립이 아니라 목수 나서 옥수. 초동 목수. 목수나 목동이나 똑같아. 초동 목수와 선담 희롱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래요? 너희들이 나를 아느냐? 모릅니다. 안다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 모릅니다까지 선문답이 잘 가고 있어요. 왜냐? 안다 그러면 바로 게임 아웃이야. 왜 아웃이야? 그것도 중요한 말이야 지금 봐.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아느냐? 예 이렇게 됐잖아. 그럼 대화가 끊겨.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모른다고 해야 대화가 이어져. 왜? 거기에 중도를 지금 경호선사가 중도를 묻기 위해서 얘들한테 그걸 말을 한 거야. 아느냐? 아느냐? 그러면 그 뒤에 뭐가 서려 있어? 모르느냐가 서려 있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느냐? 하니까 얘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럼 모르느냐, 모릅니다는 뭐가 서려 있어? 그러니까 이 선문답은 그래서 만공이 말했잖아. 등토씨 옳으냐? 라고 하면 안 된댔잖아. 일단은 뭐라고 봐야 돼? 안 입을 자를 넣어야 돼. 이 초자들은 안 입을 자를 잘 모르지. 너네 뭔 말인지. 그래서 모릅니다를 하니까 대화가 시작된 거야. 그래?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보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보느냐? 그러니까 뭐래요? 봅니다지. 옳지. 그럼 봅니다는 뭐야? 또 뒤에가 있지? 그러니까 얘네가 대화를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말인지 경호선사가 이거를 선문답을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경호선사가 얘들아 너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럼 예 알아요. 그럼 거기서 끝나 대화가. 더 이상은 이런 끝났는데 모릅니다 했어. 그러니까 모릅니다는 또 뭐가 동반돼? 너희들 나 아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보느냐? 하니까 보느냐니까 얘네가 얘를 한 거야. 보이는 건 보이니까. 이 대화가 어린애들이지만 경호선사가 얘들을 어린아라고 생각을 하게 아니고 선문답을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얘네가 나를 보느냐? 그러니까 본대. 그러면 본다 안 본다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봅니다를 해봤잖아.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뭐라고 해요? 니네는 나를 모른다면서 어떻게 나를 보느냐 이런 말이야. 니네들이 어떻게 나를 보느냐. 모른다고 해놓고 왜 본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주장자를 주고 니네가 나를 쳐라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쳐라. 그래놓고 또 쳐라의 반대는 안 쳐라잖아. 너네들은 왜 나를 안 치냐라고 해 안 해? 이 말까지 다 해야 돼? 응? 그러니까 치니까 안 치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너 안 치냐? 그러니까 그 뒤에 중간에 말은 빼먹었지만 에이 스님! 에이 그거
이거 저기 떡값 안 주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죠? 우리는 실컷 쳤는데 이거 나왔나? 이게 선문답이야 지금. 이게 그냥 웃어서만 될 일이 아니라고. 그래 안 그래? 심각하다니까. 심각해 안 심각해? 잘 생각해봐. 이게 괜히 이게 마정령에 가서 얘네 때리고 죽더라면 이 이름이 뭐야? 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 그 어디 가면 천장함에 가면은 그 그림이 그려져 있어. 벽화로 그려져 있어요. 그 벽화 이름이 뭐야? 그 벽화 이름이 몰매도야. 몰매 맞고 있어 지금. 한두 놈한테 맞는 게 아니라 떼죽으로 다 두드려 맞아. 이 몰매도에 들어있는 선지를 밝혀낼 수만 있어도 중도를 거기서 몇 개를 건질 수 있죠. 이게 대화가 그렇게 이어져 가요 안 이어졌어요? 너희들이 나를 아느냐?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보느냐? 예. 그러면 때려봐라. 그랬는데 니네 왜 나 안 때려? 본다며 왜 안 때려? 이런 얘기예요. 때렸는데요 스님? 떡값 안 주려고 그러죠? 아니다. 니네가 나를 진짜로 봤다면 어떻게 된다? 역대 조사와 부처와 천하노화상도 한방망이로 다 칠 수 있는데 너희들은 그걸 못 봤기 때문에 나를 아직 치지 못한 거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서 경호선사가 뭐라 그래? 그런데 떡값은 줄게. 이렇게 해서 주고 가는데 그런 내용이 대단한 마정령 이야기가 있어요. 김태읍 인간병전에 있는 그 몰매 맞는 내용이죠. 대사는 어느 때 해인사 뒤에 마정리야. 거기가 마정면. 지금은 마령면이고 그게 일명 말쟁이 고개라고 한답니다. 마정리 고개를 넘어서 어디로 가? 주막에서 일배 부일배. 그러니까 한 배 드시고 다음 주막 또 드시고 계속 주막마다 들렸다 이런 얘기 아니야. 를 하고 놀다가 이게 아니라니까 그냥 고금당에서 내려왔어. 그런데 이 김태읍을 비롯하여 어느 누구도 고금당에서 경호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어요. 왜 경호선사는 이 마정령을 갔는지도 몰랐죠. 이 서간에서도 그 고금당 얘기가 안 써 있어요. 다만 내 촉으로 내가 어떤 촉 마정령이 있다는 거와 그 다음에 그 금당사에 경호선사가 갔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내가 금당사를 내려가서 물어보니까 고금당이 보이고 그 고금당에 나홍화상 굴이 있고 나홍화상에 대한 경호선사가 조서 이거가 있었고 그 뒤에 시가 46수가 이 고금당에서 쓴 시가 무더기로 나오더라 이런 말이야. 그리고 나서 주지인 누구지? 성호 스님께 여쭤보니까 거기서 경호선사의 그때 경호선사인지도 몰라. 그냥 전봉준 장군 둘째 딸이 여기서 8년간 살았다는 그 전설이 있다고 하길래 그게 그거지. 이거 진짜 완전 촉으로 차린 거예요. 내가 이거 시 때문에 경호선사 시하고 이 마정령 고개하고 그 금당사 거기하고 해서 기가 막히게 이게 들어맞았고 또 거기에 성호 스님이 협조를 해서 그 김대환 스님의 딸이 그 말을 다 해줬대요. 전봉준 장군 딸이 여기 숨어 있었다고.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살았다고 하는데 살기는 딱 7년 살았어. 그래서 내가 거기를 네 발로 거기를 찾아가서 고금당을 가는데 아이고 멀어. 고바이야 고바이. 죽는 줄 알았지. 엄청 힘들었어. 히히히.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가 오다가 이제 내려오면서 이 마정령을 내가 찾지요. 마정령을 찾았는데 그냥 딱 그 현장이 눈앞에 확 스쳐가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주장자 머리에 동겨 매고 도야지 다리를 이거 미친놈. 도야지 다리 사가지고 어떻게 고금당을 가겠어? 설령 가는 길이라 하더라도 말이야. 근데 사실은 내려오는 길이에요. 왜냐면 천주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도야지 다리 하나를 사서 둘러매고 또 술을 한 병. 병자죠 이거. 병. 그러니까 경호선사는 술을 많이 드시니까 한 병 사서 손에 쥐고 그렇게 반취 반성. 취었다 깨었다잖아. 취성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지금 이 내용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한 틈만 남은 경호선사 도야지 다리하고 술하고를 엮어 계속 엮어대요. 그냥 아주
그래서 반취 반성하여 한보로, 이 한보가 또 중요하죠. 한보가 뭐예요? 휘청 한간 걸음걸음 느리적 이런 얘기죠. 고개를 넘어오자 한듯 명상에서 고개에서 누구를 만나? 명상에서 누구 만나요? 고개에서 초동들을 만나죠. 여기서는 초군이라고 했으니까 그 초동이 많이 있었나 무리를 찌어 있었지. 아까 군자라고 했어 안 했어요? 아까 군자는 무리 군자고 여기는 군사 군자잖아. 지금 초군들이 모여가지고 뭐래요? 성군 작당한다 이 말이야. 무리를 이루어가지고 작당해가지고 모여 앉아서 걔들이 뭐라 그래? 마정령하면 저 중복에 고기를 사서 둘러매고 가네 이렇게 썩은거렸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죠. 대사는 그들을 보고 똥쌀 놈들 이게 했겠어.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 그냥 하다 보면은 속이 터져. 경호선사는 이런 욕을 건넬 분이 아니야. 그냥 이 인품이라는 게. 그래서 똥쌀 놈들 같으니라고 이런 말들을 꼭 쓰고 싶냐. 근데 김태우가 욕을 징그럽게 잘한 것 같아요. 우리도 이런 욕을 안 하고 살잖아 지금. 물론 그때는 욕들이 좀 흔하긴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너희들이 나를 아느냐? 라고 하였다. 그런즉 그들은 모르겠는거려 한다. 이거 다 김태읍이 한 말 그대로예요. 지금 이게 하나도 안 틀리고.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보느냐? 보고 말고요. 그걸 못 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앞에 있는 내용은 그 인간경어 말고 그 경어집 그 1화에 있는 내용. 이거는 굉장히 자세히 써 있잖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자세히 써 있는 게를 보면 그 김태읍이가 뭐 소설가나 뭐 문장을 좀 쓰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그 사람도 가방끈이 길거든요. 꾸며 쓴 날이 너무 많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를 이런 걸 보고 버려. 소설을 쓰고 자빠져 있네. 그 소리야. 굉장히 실감나게 써놨잖아요. 그게 그거야. 말을 엄청 만들어갖고 더군다나 왜 이게 그 비판이라는 잡지에 연재를 했다니까. 8개월 동안. 8개월 동안 연재라니까 구독자가 있으니까 좀 재밌게 쓴다고 아마 쓴 것 같아. 쓰잘데기 없는. 봤냐? 김태읍 네가 이 말 하는 현장에 있었냐고. 그래 안 그래? 네가 봤냐고. 원 말을 좀 전달해서 실감나게 쓴다고. 그러니까 이 욕하는 것들을 다 뺐어. 고봉 스님이 했다고 했어 안 했어요? 그 사람 겁에 가라는 책으로 이거를 만들어냈는데 이런 욕을 싹 뺐더라고. 그러니까 어이가 없었으니까 뺐겠지. 내용 전달을 해도 정도껏 해야지. 이렇게 그 인격이 드러나는 그 사람의 인격이 보여 안 보여? 쓰레기라니까. 이렇게 형호선사 있는 자리에서 봤네. 지가 봤어 안 봤어? 이렇게 자세히 아무리 그거를 써도 그들은 욕 있는 그대로 쓴 거야. 내가 한자도 안 빼놓고. 모르겠는걸요 한다.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보느냐? 보고 말고요. 그걸 못 봐요? 너희들이 이미 나를 알지 못하는데 아는 자가 먼저 중요해. 보는 게 중요해. 지금 경호선사는 아는 게 중요한 걸 말하고 있는 거야. 아냐 모르느냐라는 거야. 근데 알지도 못하는데 니네들이 어찌 본다고서 말을 하느냐? 옛기 이 실업애 이것도 마찬가지야. 어린애들한테 누가 실업애 같은 놈이라고 해. 근데 실업애가 뭐 여기 지금으로 말하면 뭐야? 실업애 같은 놈들. 호래자식? 애끼 이 말 여러분 나. 애끼 이 실업애 같은 놈들. 실업애? 실업애를 여러 번 써먹더라고. 근데 정작 난 한 번도 안 찾아봤는데 실업애가 그거 아닌가? 호래자식.
하여튼 실업애는 다 나쁜 놈이야. 뭔 실업애들. 근데 왜 실업애라는 말이 정작 그건 없지? 실업애가 나쁜 말. 하나 지워볼까? 실업의 아들년, 실업의 아들년, 실업애가 실없는 사람을 낮추어 부르는 말을 실업애라고 한대. 실없는 사람들. 어쨌든 좋은 말은 아니야. 부정적인 말, 실업애. 애끼 이 실업애 같은 놈들이라고 대사는 이렇게 말을 하고 고기를 깨어 몇 턴도 저렇게 써놨어. 몇 턴을 옛날에는 저렇게 썼나봐. 요 조금 우리가 아래야 글씨 있잖아. 근데 이런 게 다야. 근데 사실은 내가 다 고쳐놔서 그렇지 그냥 그대로 썼다가는 못 읽어. 못 고쳤구만 내가. 그지? 이렇게 써있어. 몇 턴. 그러니까 히읗자를 저렇게 아래와 밑으로 써가지고 아마 해먹은 것 같아. 몇 턴 주장자를 주면서 너희들이 이것으로써 나를 때리겠느냐? 나를 때리기만 하면 이 고기와 술을 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마는, 이것도 또 틀린 말이죠. 거기서는 엽전을 준다고 했잖아. 떡값. 근데 여기서는 고기와 술 준다는 게 말이 돼? 안 돼? 안 돼. 이런 썩을 말이 안 되는 짓이라니까. 너무 거침없어. 너무 거침없지요. 애들한테 무슨 고기와 술을 줘.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막말을 하는 거예요. 하였다. 그러한즉 젊은 애들은 헤헤헤 그이가 괜히 그러네 하며 비실비실 피해간다. 있는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기 또 나와. 야 이 똥쌀놈들 같으니라고. 미치겠다. 실업의 놈, 똥쌀놈, 또 뭐나냐. 이놈들아, 누가 거짓말을 하는 줄 알고 그러니? 이놈들아, 참말이다. 너희들이 누구든지 나를 때리기만 하여 보아라. 대사가 이렇게 말을 하니 그 가운데 영리한 놈이 하나 나와. 놈이 썩 나오며 주장자로서 내가 때리죠 하더니 대사를 보기 좋게 후려갈긴다. 이놈아, 어째서 나를 치지 않느냐? 대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한즉 그들은 그이가 고기 안 뺏기려고 그런다. 그래서 고기가 아니었죠. 엽전 준다니까. 또 한번 갈겨보아라. 아주 아프게 때려라. 이거 마냥 매를 이제 벌어 한다. 그러더니 또 한번 보기 좋게 후려 갈긴다. 이놈들아, 어째서 참말로 나를 때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못 봤기 때문이야 지금. 대사는 또다시 이렇게 부르짖었다. 부르짖었겠지, 속상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부르짖었다야. 분해? 그러는 거야. 그러나 그들이 대사의 이 말 가운데 숨어있는 선취, 우리가 이거를 알 수 있어 없어? 얘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에 들어있는 뜻들을 이들은 절대로 알아듣지 못해. 그래서 선리시에 선취가 들어있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선리를 이들이 알지를 못해서, 리치 선리의 이치를 알지 못해서 알 길이 만무하다. 그래서 대사가 말하되 너희가 만일 나를 치기만 했으면, 여기서 나라는 거는 참나지, 참나. 그죠? 참나를 니네가 나를 친다면 삼세 제불과 역대 초사가 한 방에 날아가리라. 날아가리라 하면 날아가서 한 방 뭐 한다? 한 방 타거하리라 이 말이야. 일망타진한다. 그러죠. 우리가 한 방에 날린다 이런 얘기야. 한 방에 날아가게 하리라. 많은 업보가 중한. 그래서 어린애들 보고 업보가 중하다고 할 필요는 없죠. 업보가 중한 너희들이 무슨 그럴 안목이 있겠느냐? 옛다 이놈들아, 눈깔에 보이는 이것도 언어순화 좀 하쇼. 눈깔에 보이는 고기나 먹고 술이나 이 말이 세야 안 돼.
어린애들한테 고기 먹고 술 마시,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김태엽 스님은 어떻게 보면은 말이 옛날에 웅변가 달변가 그랬대.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한답니다. 그러니까 꾸며대는 말도 너무 잘하고 꾸며 쓰는 이야기도 너무너무 거침없이 하는 그런 사람 같아요. 그냥 어린애들한테 무슨 고기나 먹고 술 마시, 이게 말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전해오는 이야기를 제대로나 전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굉장히 거칠어요. 하고 가졌던 고기와 술병을 그대 천만에,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경허선사가 그만한 안목이 없다고? 어린애들한테 술병이나 고기병이나 줘? 에이, 주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실렁 그래서 이실렁이라고 써있어 거기에. 이실렁 하며 산신령같이 그 절로 넘어가고 여기서 절로 넘어간다는 게 그 절을 지금 고금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몰랐지 사람들은. 이건 이 절로라고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그 고금당을 몰랐던 거야. 이 마정령을 지나가야 거기가 나와. 그러니까 마정령에서 전주를 가려면, 아니 고금당에서 전주를 가려면 꼭 이 마정령을 거치고, 또 전주에서 고금당으로 들어가려면 또 이 마정령을 꼭 거쳐야 들어가. 그 절이 바로 고금당이었어요. 뭐 혹시 이게 절이라고 하면은 금당사고, 절이라고 하면 어디야? 금당사야. 금당사에서 고금당으로 넘어가니까. 금당사에서. 설마 금당사도 몰랐는데 고금당은 어찌 알았겠어? 절대 몰라. 아이고, 그 고금당을 내가 찾아갈 때 이게 그냥 자석에 끌리듯이 갔어. 나는 그냥 빨려 들어갔지. 나는 머리털하고 고금당 있다 소리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난 사실 금당사도 안 가봤어요. 신기하더라고. 알아서 가더라고. 알아서 자석에 끌리듯이 발이 둥둥둥둥 떠서 갔어. 저 고금당 들어갈 때. 이 일화 역시 대중에 해자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마정령 이야기야. 마정령 목동과 함께. 그런데 김태읍의 글에서는 그 내용이 와전돼 있어 안 됐어요? 와전되어 전한다 이 말이야. 우선 술과 고기가 아니라 뭐야? 과자와 돈이죠.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젊은 애들이 아니고 어린 초동들이야. 목동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물론 이러한 상황은 기록된 경어가 또다시 어느 곳에서 행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절대 이런 일은 두 번 일어나지 않았어요. 딱 한 번이죠. 많이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이건 잘못된 이야기. 천장안 인법당에 가면은 그 외벽에 벽화가 그려졌는데 거기가 이름이 몰매도야. 한 스님이 아이들로부터 매를 맞고 있는 장면을 그린 것이 그것이에요. 그 그림 속에 매 맞고 있는 스님이 바로 경허당 성우다 이런 말이지. 이것을 이른바 경허 몰매도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스님, 억지 그만 부리고 부리세요. 억지 그만 부리세요. 아이고, 뭐냐 이게. 억지 그만 부리세요. 돈 주기 싫으니까 안 맞는다고 하는 거 누가 모를 줄 아세요? 너희들이 그러니 내가 돈은 주마. 그러나 난 뭐였다? 맞지? 안 왔느니라. 왜?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고 했잖아. 참나를 모르기 때문에. 경허선사는 바랑을 꺼내서 돈을 꺼내 아이들에게 나누어 줬다. 천장암 경허 몰매도 벽화는 그때의 일화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경허 몰매 내용은 경허법어에 38가지 일화에 섞여 있는데, 그 제목이 마정령에서 목동들과 더불어 라는 제목을 달고 8번째로 소개되고 있어요. 나중에 한 번 더 나올 거야. 경허 스님이 마정령이라는 채를 맨발인 채로 넘어가 한 손에는 담뱃대를 잡고 다른 한 손에는 떡과 과자가 든 자루를 메고 어깨에 둘러매고 성큼성큼 걷고 있었다. 그때 마침 산에서 나무찜을 지고 내려오던 초동들이 떼중지어 모여 있다가 스님을 보고 서로 희롱하여 말하기를, 야, 저 중 봐라. 저 중은 이상하다 하며 깔깔 웃었다. 여기서도 다르게 나와. 이건 어디 얘기? 경허집에 있는 내 얘기인데, 아까는 김태읍이는 그 주장자에다가 고기하고 술병을 들고 됐잖아.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저 중 봐라. 저 중은 이상하다. 왜? 그때 스님의 행색인즉
머리는 깎았으되 수염은 길렀으며. 그랬어 안 그랬어? 머리는 깎는데 수염이 길러져 있다. 저 정도지 뭐. 저 정도. 기른다고 해서 막 이렇게 에헴하고 그 기른 게 아니고 저렇게. 경호스님은 거의 깎을 때 저 정도로 길렀더라고. 요렇게. 여기 똑같죠? 여기 똑같고. 여기는 없어. 그래서 수염은 길렀으며 또 경호선사가 우스운 꼴은 뭐요? 맨발이요 맨발. 근데 키가 뭐야? 구척 장신이니까 그들 보기에는 괴승 같겠지. 그래서 스님이 나무꾼 아이들을 불러 말하기를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아느냐 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저희들은 스님을 몰라요 라고 했겠죠. 누가 알아? 여기서 경호선사가 묻는 너희들이 나를 아느냐라고 묻는 거는 뭘 말한 거예요? 나의 본래 면목자리. 나의 본래 면목을 네가 아느냐라고 하니까 걔네들은 개인적으로 내가 경호다라는 걸 아느냐를 묻는 거를 말하는 거야. 지금 몰라요 스님 저 했다. 그러면 나를 보느냐 그거야 당연히 보지요 라고 했겠죠. 그지? 예, 저 지금 스님을 보기는 합니다. 이놈들아 나를 모르는데 어찌 나를 본다고 하느냐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경호선사는 지금 나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데 얘네는 보다 안 보다를 말하는 거죠. 왜?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심적인 경계고 본다라고 하는 것은 육안을 말하는 거니까 다르죠. 그래서 경호선사가 지금 말하는 부분은 선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느냐? 예, 지금 스님을 보기는 합니다. 이놈도가 나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어찌 나를 본다고 하느냐? 하고 짚고 가던 주장자를 내어주며 이르기를 얘들아 누구든지 이 막대기로 나 좀 한번 실컷 때려봐라. 나 좀 때려야 되지 않겠냐 해서 현사가 매를 버는 장면이에요. 제대로 네가 때리기만 한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대로야. 제대로야 아니야. 제대로 때리면 어떻게 때리니까? 역대 조사 선지식 다 때릴 수 있고 참 나를 때릴 수 있어. 그런데 제대로 때리면 니네한테 그 수고한 대가로 이 자루에 든 과자와 돈을 준다고 했는데 얘네가 못 때렸다고 하면서 그냥 돈은 줄게 이러는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한 영리한 놈이 앞에 척 나와서 스님 그게 정말입니까 하고 스님이 내주는 주장자를 받아주고 힘껏 휘쳤다. 스님이 아이들을 보고 때려봐라. 나를 때려봐라. 하자 아이들 말에 한계를 갖췄다. 분명히 저희들은 스님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때리지 못하느니라 라고 만약에 때렸다면 부처도 때리고 조사도 때리고 또한 삼태 체불도 역대 조사 내지 천하도 화상도 한방망이로 때려 갈길 것이니라 라고 하니까 초종들이 스님을 아무리 때려도 때리지 못하였다고 하니 계속 때렸는데도 못하였다고 하죠. 화자 금전을 준다고 하는 것은 필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하고 항의를 했다. 스님은 껄껄 웃으며 어떻게 아따 이것 먹어라 초안져 아따 그럼 가져가거라 하고 돈과 과자를 내어주고 마정릉을 넘어가며 노래 한 곡절을 읊기를 이거 중요한 거라 하죠. 요거를 써줬어야 돼. 요거를. 그러니까 경어집에 나와 있는 일화와 김태읍이 쓴 일화가 이렇게 달라요. 개쓰레기야. 개쓰레기. 요걸 써줘야 돼. 뒤에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이 시가 나오거든요. 온 세상이 혼탁하나 여기 온 세상이 혼탁하나 나홀로 깨어서라라 했죠. 여기서 온 세상이 혼탁한 건 뭐예요? 일본 놈들이 천봉준의 동학농민혁명이 실패로 돌아가고 일본 놈들이 청일전쟁에 이겨가지고 우리나라를 야금야금 먹으려고 그래? 그게 온 세상이 혼탁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하고 나 혼자? 다른 것들은 다 몽환이고 나 혼자 깨어있더라 이런 정신이.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이걸 보고 눈치를 못 챘어? 절대 못 챘지. 나도 못 챘으니까. 온 세상 혼탁하니 나 홀로 깨었어라. 우거진 숲풀 아래에 남은 해를 보내리. 여기서 그 남은 해가 송년연이야. 송년연, 당나귀해, 나귀해. 여기서는 남은 해라고 했는데 나귀해. 나귀해를 보내리라. 어디에서? 중요한 말이 또 나오죠. 우거진 숲풀 아래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거진 숲풀이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숨겠다. 안 나오겠다. 세상에서 안 나오겠다. 우거진 숲을. 그리고 아래는 수행자로 그냥 남겠다 이런 얘기. 거기서 자선하고 참선하면서
내가 남은 일생을 보내리라 하면서 주장자를 어깨에 메고 어깨에 가로메고 이렇게 옆으로 쭉 가로메고 산마루를 넘어갔다. 이 산마루가 바로 마정령이에요. 그래서 이 시가 중요한 시가 있어요, 이게. 그런데 또 어떤 스님은 뭐라 그러더라. 뭐잉? 뭐 경어가 무슨 수에 취했다 깼다가 뭐시 어쩌고. 이씨. 아주 자기 맘대로 잘도 갖다 붙여요. 아주 그냥 경어가 없으니까 그냥 이것들이 그냥 경어를 그냥 무슨 경어가 연구의 대상인 줄 알아? 경어 연구하지 마라. 연구자라고 해봐야 개뿔. 경어는 연구할 분이 아니에요. 연구 대상이 아니에요. 그놈의 경어 연구. 아이고. 앞으로는 나는 아주 그냥 경어선사 그냥 뭐 세미나라고 나오래도 안 가. 부제 55. 대사는 어디를 가든지 매를 주주하며 청하고, 이 주주하며 그거요. 매를 벌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몰랐던 거야. 사람들은 경어선사가 왜 자꾸 쌍매를 청하면서 물매를 맞아야 했는지. 근데 이제 옹산 스님이 조금 그 설명을 한 거는 일제시대 때라 그 어린애들이 나라를 지켜야 할 동량이야? 걔들한테 두드러 맞았다라고 써 있는데, 뭐 사실은 경어선사는 어린애들한테만 두드러 맞은 게 아니라 그 삼수갑산 가서는 그 동네 어디에? 장뚜루벌에 가갖고 돼지게 맞아? 청년들한테도 맞죠. 어쨌든 수덕사 문중옹사는 경어가 죽도록 매를 청하고 있는 이 경어의 의중을 이렇게 말한다. 선사께서 아이들에게 매 맞는 것을 자초한 것은 매를 맞으면 아픈지 그렇지 않은지 점검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에이, 말이 안 되죠. 매를 맞으면 당연히 아프지. 누가 매를 맞으면 아픈가 안 아픈가를 그거를 점검하려고 했다? 이런 초짜 같은 인간. 아이고. 분명히 맞았는데도 맞지 않았다고 한 것은 아이들이 몸을 때렸지만 선사의 마음은 때리지 못했음을 의미한 것으로, 그것도 아니죠. 그게 아니고 참나를 바라봅시다. 야, 참나를 바라봐라. 이게 나의 자성짜리를 바라봐라 라는 것을 선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지, 뭐 애들이 때렸나 안 때렸나, 마음은 못 때렸다, 그건 아니죠. 마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때리나, 그것을 말해주려고 한 건 아니고, 그것은 아이들에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가르침을 내린 것이 아닐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참나지, 참나. 선사께서는 매를 맞지 않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매질을 유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매질을 유도했다라기보다는 참나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의 나는 때리지 못했다는 얘기야. 니네가 때린 건 뭐만 때렸다? 가짜인 몸뚱아리만 때린 거고, 나의 참나는 때리지 못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참나를 안다면 부처도 역대 조사도 다 때릴 수 있다, 이런 얘기지. 하지만 이 김태읍의 경어의 이런 경어의 깊은 심정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고, 김태읍은 경어를 2번 썼어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성각자 경어가 고뇌하는 지식인으로서, 이 말이야 지금. 고뇌하는 지식인으로 나라 잃은 어린 새싹들에게 깨어있는 기중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뭐 이 말은 좀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은 경어선사가 이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아꼈어요. 왜? 나라의 동량인데 나라 잃은 어린 새싹이잖아. 그래서 결국 경어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가서도 뭐를 택해? 서당 훈몽을 택해. 기어이 어린애들 때문에. 그래서 경어는 자신의 이러한 역행의 비도를, 이게 바로 역행이에요. 순행과 역행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역행은 또 뭐라 그래요? 비도라고 하죠. 우리가 비도. 진실한 도가 아니고, 그래서 역행의 비도를 행하는 그 의도를 비단 여기서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수시로 거침없이 행하고 있죠.
삼수갑상 가서도 행하고 있고. 이거 한 번은 잘려야 되나? 2개 남았나? 2개 하면 끝이네. 이러한 행리로 경하는 뱁새가 대붕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세간으로부터 언제나 비방과 해찬이 항상 끊이지 않았어요. 아주 그냥 난리를 떨어 이것들이. 김태흡의 인간경의 평전에 있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태흡이 오해하여 묘사하고 있는 경어를 살펴보자. 이것을 보면 대사는 선지로서 한 고비를 넘어서 이문 등등 나와였나요? 이문 등등 나와. 그래서 이문 등등 등등 이문. 소요자재. 소요자재도 마찬가지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자유자재한 그런 소식이 보인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이래 이렇게 한 것도. 그런데 더 웃기는 말을 뒤다 쓴 게 뭐냐면 원천강 이런 얘기예요. 원천강은 꼭 김태훈만 써요. 원래 이런 얘기예요. 워낙 원래 기지를 뭐라 써요? 장골의 기지를 타고났다. 장수의 그 기지를 고려의 기지를 타고나서 조금만 매를 맞지 아니하여도 몸이 근질근질 하는데 이게 말이 돼? 안 돼? 이런 미친 X. 아니 누가 매를 안 맞으면 몸이 근질근질해서 맞는다. 이런 무식한 김태엽. 세상에 내가 공개한다. 뭐 이런 말을 써는. 어떻게 이따위로 경허선사를 바라보는 그러한 저질이 쓰는 안목이 뭐는 써놨겠냐고. 매를 조금만 안 맞아도 몸이 근질근질하는 느낌이라 두드러 맞았단다. 이건 아니지. 그래서 대사는 어디를 가든지 매를 주주하며 청하고 다닌 것 같다. 세상 천지 살다가 이렇게 쓰레기로 이런 거를 보고 그거를 또 긁어다가 그 내용을 쓴 그 자체가 이게 말이 돼야 안 돼. 이런 책이야. 이렇게 갔다가 그때 당시에 김태흡이 인간경어 평전이라는 그 개 같은 그거를 그 비판이라는 잡지에 8개월을 이걸 연재했으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경어를 쓰레기로 받겠냐 이 말이야. 이씨. 죄는 지은 대로.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고 많은 사람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경허선사를 바로 인도하지 못하고 경허선사를 폄훼하는 쪽으로 갔다가 경허선사의 진면목을 만나지도 못했어. 이건 아니지.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분해했는 줄 알아?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다 나를 여기까지 만드는 거고 내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야. 뭐냐? 이게 쓰레기지 뭐야. 살다가 매를 안 맞으면 몸이 근질근질해가지고 그거를 주주주주 하면서 그 매를 맞으러 돌아다녔다고? 이런 김태흡이는 인간 경어를 쓸 자격이 없어. 내가 이게 그 정봉준하고 그 여동생하고 그 우동리 때문에 그냥 참고 또 참았는데 뭐냐? 내가 세상에 공개한다. 인간 경어 평전 이거를 비판이라는 잡지에 8개월이나 했다니까. 그거를 본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전하고 부풀려서 그 지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경어선사를 개쓰레기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장본인이 바로 김태흡이고. 이런 걸 책으로 내놓으면 어떡해? 또한 옹사는 경어의 매를 버는 심정을 이렇게 태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어의 역행을 옹사는 뭘로 말했어요? 그렇죠. 옹산 스님이야 우리 천장암의 경어선사 문중이니까. 고뇌하는 경어. 그렇죠. 고뇌하는 경어가 맞지요. 고뇌하는 경어가 맞아? 그걸 또 어린애들한테 또 뭔 가르쳐준다고. 중도를 가르쳐준다고. 그게 그 말이야. 나는 속상할 때마다 그 있잖아요. 가랑비야 내 얼굴을 더 세게 때려도
나는 그게 내 감정에 가장 극한 감정에 다다를 때에 많이 불렀던 것 같아. 속상하니까. 근데 경호선사는 두드러 맞은 나를 더 세게 때려다오. 엉덩이로. 이해는 똑같이 이심전심으로 다 오지. 흠신 두들겨 맞고 싶었던 것은 그 무력감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계속된 뭐죠? 패부의 암흑기에서 여기 유교가 불교를 다 묻어버렸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런 썩을 놈들, 이 유교도 마찬가지야. 억불승요? 홀로 불을 밝힌 성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비심은 넘치지만 자비심으로는 일제의 압제에 시달리며 만신창이가 되어가는 헐벗은 백성들을 도저히 구할 수 없는 데 따른 무력감을 달랠 길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 나도 멍텅구렸죠. 이때까지도 그거를 눈치채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경호선사가 이렇게 했을까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천봉주 때문에 울분을 터뜨리다가 특히 이 땅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어린이들에게 제일 미안하게 저들로부터 몰매 맞는 것을 자처한 것으로 여겨진다. 경호 몰매도는 기행의 소산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공인 아이들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선지식의 고뇌가 녹아있다는 것이 그 그림을 감상한 나의 소감이다가 아니고, 이것은 이제 지금 누가 쓴 거야? 옹산 스님이 쓰신 거예요. 옹산 스님은 이렇게 그 경호선사의 그 몰매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더라고. 거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